어. 예, 판례 수업도 요 동상 기존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판례가. 자, 이제 204페이지. 자, 여러분, 자, 이 경매 이게 어려운데,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물어보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이제 기본서에 공부했죠? 자, 경매가 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누구 찾아? 저당권 다 찾아야 돼. 우리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납니다. 가압류 이런 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당권 찾아서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있어? 순위에 쫓아서 우선 변제 받아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지상권, 전세권, 아까 뭐 대항력 갖춘 임차권 요거밖에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은. 특히 이게 나오고 이건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요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요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최선순위 저당보다 후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지만 뭐 받아? 순위에 쫓아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그러대요. 그러니까 아까 대항력 같은 임차권 나왔잖아. 그러면 누구보다 빨라야 돼?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이렇게 해왔잖아. 요 대항력가처럼 요 등기해야 돼, 등기. 아니면 특별법에서는 주주만 갖춰도 돼. 주택인도 주민등록. 전세권, 지상권 이거. 요래 돼요, 요래. 요걸 딱 알아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5페이지에, 그, 3번 보면,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에, 찾았어요? 그리고 저당이 왔지. 그럼 저당이 밑에 적어봐. 거기 임차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하고 똑같습니다. 가압류가 되고, 저당이 오면, 그 저당권은 뭘로 적어라? 대항력 갖춘 임차권도 똑같아. 그러면 가압류하고 저당권 또는 가압류하고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어떻게 한다? 안분배당합니다. 해설 봐요. 해설. 해설해보면 마지막 줄에 채권회가 비례하여 뭐한다? 평등의 배당. 그게 안분배당입니다. 다른 말로. 그 정도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또 하나 더 8번. 저당권이 실행될 때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그건 이런 거 해봐요. 1번이 전세권이야. 2번이 저당이고 또 3번도 저당이야. 여자가 경매 신청해도 한번 해볼까요? 누구부터? 1번. 저당부터 다 소멸하죠? 그러면 요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잖아. 그럼 대항력 있지? 그래서 요놈은 원칙 대항합니다. 하지만 뭐 요구하면 예외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돼요. 소멸되고 순위에 쫓아서 우선 면제 받아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1순위니까 요놈은 대항하든 아니면 돈 받고 나가든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8번이야. 그래서 전세권이 가장 빠르면 대항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주인에게 돈 받아 나가든지 거기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대항력이 있다고 무슨 말이다? 기간 끝날때까지 살다가
살다가 새로운 놈에게 돈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뭘 요구해서 배당을 요구해서 그냥 돈 받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래도 자기가 빠르니까 먼저 받아간다. 그 말입니다. 쭉 정리해놔야 돼요. 요까지 나옵니다. 우리 시험 경매에서.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경매가 되면 최선순위 저당부터 소멸한다. 경매 신청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소멸하고 안 하고는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뒤면 소멸한다. 요거. 꼭 적어놔야 돼요. 자, 이제 함장 단계에서 206에 하단에 이제 365자라는 조물이 보입니다. 그럼 조물 한번 읽어봐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 무슨 조문인가 하면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줄 거 볼까요? 메뉴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한 후 잘라봐요. 몇 페이지 하고 있다? 206 하단에 조문합니다. 365라는 조문. 자, 저당을 어디에 잡았어 지금? 토지만 잡았지? 그리고 줄 거 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여기까지. 그럼 저당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없었지. 그 후에 누가 건물을 지었어?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가로 건물을 거기 토지 플러스 건물이니까 그게 뭐야? 일괄경매입니다. 토지와 함께 건물도.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는 우선 면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자, 여기서 질판 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때는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는 나대지의 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이야. 토지의 저당 설정 후 돼 있잖아. 그럼 토지의 저당 설정일 때는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설정자가 그 후에 저당권 뭐 여기까지만 적을까? 설정자가 건물을 뭐 했다고? 축제했잖아. 자, 이걸 이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축조한 때만 되어 있는데 이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뭐까지 해야 돼? 소유가 더 중요한 거야.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소유까지 하면 당연히 좋고 둘 중에 다르면 뭐는 해야 돼? 소유는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팔아먹어서 건물을 그럼 제3자가 소유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일괄경매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대로 제3자가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저당 설정자가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어. 그럼 일괄경매 된다 이 말이야. 자, 어디 벗고? 자, 207페이지에 4번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동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자, 줄 거 봐요. 누가 건물을 건축했어? 동의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겠잖아. 제3취득자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자, 그 다음에 저당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 줄 거. 누가 지금 소유권 가지고 있노? 소유하고 있노? 설정자 하고 있잖아. 네. 그 옆에 저당 설정자가 취득되어 있잖아. 그럼 7번. 밑에 겁니까? 요거잖아. 다른 놈이 건물 지어도 설정자가 소유하면 일괄경매 된다. 반대는 안 돼요.
반대 요거 설정자가 촉구했는데 팔아먹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했는 게 요걸 뭐라고? 일괄경매. 그런데 요 건물의 경매대가는 우선 배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까지. 저거 주문하고 꼭 좀 암기해놔야 돼요. 일괄경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타이틀이 뭐예요? 법정입니까? 그러면 또 요 비교를 좀 하면 좋죠. 7번 봐요. 요거는 뭐라고? 일괄경매청권. 특기 2개. 이제 법정시상권은 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 소유자가 돼야 돼. 여기 법정시상권이에요. 법정시상권. 차이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2개. 그래서 법정은 저당을 잡힐 때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된대도, 근데 아까 일괄은 나대지를 했다. 건물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는 건 중요한데 또 건물이 존재하고 하나 더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2가지가 돼야 돼. 그래야 법정시상권입니다. 법정시상권은 무슨 말이야? 토지 쓸 수 있는 권리를 생겨. 누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이 있단 말이야.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법정에 들어가면. 등기 안 해도 토지 사용권, 이게 지상권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누구 보호다? 건물 소유자 보호다. 이렇게 하면 돼. 자, 1번 봐요. 판례.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합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후에 건물을 개축하고 정축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몇 페이지 하고 있다? 페이지는 따라와 줘야 된다. 내용은 모르더라도. 다시. 법정지상이 되려면 언제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있었다면 건물을 나중에 뭐 멸실시키고 신축해도 상관이 없어. 그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봐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찾았어요? 그 이후부터 읽어봐요. 성립한다 됐어요? 예, 설정 당시 건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멸실시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범위는 어떻게 넘어가면 이 경우 법정시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줄 거라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무슨 건물 기준? 예, 옛날 건물 신축했다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2번 7번 봐요. 건물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건물이 줄 거 봐요. 타이틀만 건축 중이고 예상이 가능하다. 타이틀에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잖아. 건축 중이고 예상이 가능하면 건물이라 볼까 보지 말까? 보자. 그러면 성립한다. 끝. 마지막에 인정함이 상당하다. 건축 중이고 규모로 예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 건물 지으면 어떻게 집니까? 조감도 하나 걸어놓고 쭉 편서 쳐놓고 건축 중이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을 본다. 그럼 성립한다 이 말이야. 3번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법정시상권은 강행 규정입니까? 참고로 임의 규정인가? 그 위에 조문 파악에서 몇 번이고? 4번 읽어봐요. 조문 파악의 4번. 등기 없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가로 열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법정시상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참고로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다시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똑같아. 앞에 뭐가 붙으면? 관서법이 붙으면 그건 무슨? 임의 규정. 공부 좀 했네? 그냥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
그 다음 4번 뭐 성립한 후에 성립 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 따로따로 양도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 양도 있지만 그게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뭐라고? 지상권하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이 건물이겠지? 그 지상물은 이 두 가지는 뭐가 가능해? 분리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가 이전이야. 그런데 그 위에는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시험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 위에가 뭔데? 그냥 그 위에야. 몰라도 돼. 저번 주 어제 배웠는데 물권과 물권 처음권 분리 양도 돼? 안 된다 배웠죠. 그 위에잖아 이거. 지상권하고 지상물인 위에 있는 건물은 분리 양도 되고 그 위에는 다 안 된대도 몰라도 돼. 그럼 또 해볼까? 피담보채권하고 저당권 분리 양도 돼? 안 돼. 자, 지역권에서 그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양도 돼? 자, 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 양도 안 돼요. 이 전유 부분과 무슨 상인권? 대지 상인권. 그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전세권과 전세금 발언채권. 분리 양도 돼요? 안 됩니다. 참고로 이건 예외에 있습니다. 예외. 일단 안 된다면 알면 돼. 예외에 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거. 다 적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까지 적었는데. 올해도 시험장 가면 보인다. 딱 해야 나야 돼.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이 많은 걸 언제 하지 생각하지 말고 딱 공부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한 것만 오늘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이 보인다. 분리양도 안 된다. 분리양도 되는 거는 지상권과 지상물 그 얘는 안 된다. 그 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걸 이제 놓으면 이제 좋은데 안 해도 돼. 왜? 그 얘는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볼 때. 그럼 그 얘가 뭐가 있는데? 그 얘야 그냥. 요 두 개 빼고는 안 된대. 요거 지상권 지상물 빼고는 안 되니까 그 얘는 외우지도 마 그냥. 근데 이런 지문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분리양도 안 된다 이 생각이 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접했을 때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외우란 거야 내는. 그 위에 안 된다. 분리양도 안 된다. 그 위에가 뭔데? 안 해도 되는데 그 위에가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건데 그 위에는 분리양도 할 수 없다면 알면 되는데 요런 게 요런 것들인데 하나하나가 여기 이제 자기 거와 되면 되는데 안 되더라도 그 위에는 안 된다. 어떤 애는 여기 세 개 여기서 벌써 3개 지문이 나왔어요. 3개가 벌써 파트마다 이런 거는 뭐 바이블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09. 자, 면에 5번 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적어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상호명의 신탁. 209의 맨 위에 5번에 타이틀이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상호명의 신탁. 자, 줄 거예요, 우측에. 자, 통상의 공유와는 달리 되어 있잖아. 우측에 줄 거예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 단독 소유입니다. 자,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7번 봐요. 그냥 공유와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건물이 있어요. 갑을이 공유한다. 2분의 1씩. 이게 이제 그냥 공유야. 그러면 분할하기 전까지는 갑은 전체의 2분의 1을도 마찬가지야.
자, 만일에 여기가 도로가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값하고 을 거면 값이 좋잖아. 붙어 있으니까.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래. 그냥 공유는 전체니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 분할되기 전까지는. 전체 2분의 1에서 둘 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요거는 값거고 요거는 뭐야? 을 거라.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치와 면적을 정해놓은 거야. 위치와 면적을 뭐하고? 특정이 뭐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요 가까이 있는 거는 값, 절반, 을 요리 정해놓은 거야. 근데 뭐만? 등기만 어떻게 하는 거야? 공유로 해놓은 걸 뭐라 불러?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불러. 다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수업 시간에 이거 한 번 했나? 한 번도 안 했을 건데 잘 들어요. 위치와 면적을 정해놓고 등기만 어떻게 하는 거야? 공유를 한 게 구분 소유적 공유야.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 이미 이게 내부 되네. 내부적으로는 무슨 소유라고? 각자 다른 말로 단독 소유라 해도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적은 값 이건 을 이렇게. 대외만 뭐야? 외부만. 외부적으로 뭐라고? 공유를 해도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 불러.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일반 공유는 2분의 1을 경매를 받으면 사면 전체가 2분의 1이야.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 달라. 지금 이게 만약에 1억이라도 어느 게 비싸? 가격이 비싸겠지? 토탈 1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1억이면 둘 다 똑같이 5천 5천이야 이거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요 접혀 있는 게 안 좋나? 이게 좋다? 그런 사람은 공부하지 마라.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데 이 조지가 좋다고. 아 여기 길 생긴다고요? 꿈 깨라 죽는다. 토지 이용 계획에 그 이때 있던데 언제 되노? 죽고 나서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다. 오늘 요거 말아도 또 먼저 뽑는다. 일반 공유는 어떻게 되면 그냥 공유야. 분할되기 전까지는 3분의 1이면 전체 3분의 1 내 지분이 있다는 거야. 4분의 1이면 4분의 1 전체. 근데 구분소 공유는 여기 뜻이다. 위치와 면적을 정해놓고 등기만 공유.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지금 요거 갑니다. 그렇죠, 여기. 요렇게 요거는 값이야. 을이야. 요렇게 이미 토지를 정해놨어. 그런데 을은 자기가 취득하지 않는 아까 요 토지에 을이 건물 지은 거야. 을이. 그럼 토지는 누구 거야? 건물은? 동일해?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가? 법정 내지 관습보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조금 전에 뭐라 했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이 돼야 된댔잖아. 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 네.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제 줄 거 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줄에 주장할 수 없어. 자, 봐요. 대지 중, 자, 줄 거.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는 을 소유 건물 부분. 요까지.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누구 거란 거야? 갑 거란 거지. 갑 토지 위에 을이 건물 짓고 있잖아.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면 성립할 수 없다. 끝. 공식은 간단합니다. 항상 민법은 공식이에요. 공식. 다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동일해야 돼. 관습법정도 마찬가지야. 처분 당시 동일해야 돼. 그것도 동일은 똑같아. 근데 조금 시점은 다르지만 관습법정은 처분 당시 동일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을이 매수 당시는 자기가 취득하지 않은 거, 그 말은 값거란 거야. 그 위에 을이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다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관습법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 알아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또 중요한 판례. 자, 5번 봐요. 209페이지 5번. 자, 중간에 공동저당 줄 거. 5번에 했어요. 그 밑에 철거 줄 거. 신축 줄 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시 공동저당 철거 신축 글자가 보이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말아요. 자, 7번 어리갑으로부터 줄 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금을 매수. 토지도 사고 미등기금을 매수했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안 개나야 돼. 다시 5번이 뭐라고? 공동저당 철거 신축. 7번이 뭐라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이렇게 줄이면 7번을.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잖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7번. 무조건 해야 그냥 모르면. 자, 넘겨. 자, 211페이지. 자, 이제 그 367이란 조문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368이 보여요? 그 놈 368조가 있잖아. 그게 공동저당입니다. 그 유명한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 하면 저당은 땡이다. 끝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211페이지 밑에 1번 판례. 자, 이런 겁니다. 7번 봐요. 자, 이거는 채무자 소유하고 X는 채무자 거야. Y 건물은 물상 보증인 거야. 여기에 1번 공동저당을 만일에 갑이라는 놈이 잡았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시배당이 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경매여서 여기로부터 돈 찾아가는 게 동시배당이야. 이게 동시배당인데 이시배당은 어떤 거야? 어른 거 먼저 경매 집어넣어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게 이시 순차로. 그러면 이 동시배당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끄고 물상보증인 이 주인이 다르잖아. 채무자는 돈 빌려간 놈이고 물상보증인은 누구야 아까? 돈은 안 빌려갔지만 대신 담보해 준 거야. 이래 됐겠지? 갑으로부터 이 채무자가 아들 알겠습니까? 돈 빌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X 토지가 있는데 시세가 모자라 빌려간 금액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Y 끝까지 잡힌 거야 이 그림이. 그러면 공동저당이 되면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우선 받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한다고? 충당한다 보충한다가 1번이야. 그런데 칠판 둘 다 누가 되면 채무자께 되면 어떻게 돼? 둘 다 채무자 소유면 동시배당할 때 어떻게 한다?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이렇게 분담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안분 배당이라 불러. 안분. 그런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이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채무자에서 받고 다 받으면 끝. 못 받으면 물상보증인에서 보충합니다. 꼭 1번 판례 기억하시고. 그래서 줄 것일 분은 두 번째 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찾았어요? 두 번째 줄에 부족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물상보증인에서 추가로 배당한다. 충당한다. 보충한다. 이런 말이에요. 추가로 배당한다. 자, 2번 읽어봐. 2번.
공동저당물이 추가적인 전에 기존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고. 자, 그래서 공동저당은 여러분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만 잡혔는데 이 지금처럼 시세가 떨어지면 하나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부터 공동저당을 우리는 뭐라 불러?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하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더 추가다. 그게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그까지는 알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4번도 5번도 그렇고 5번은 아까 한 거야. 5번은 너무 결자가 길지만 아까 뭐 한다? 5번에는 마지막에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우선 변제금 범위 가로 열고 최초 채권액에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처리를 했잖아. 3억 예를 들어갖고 4천 받았잖아. 2억 6천이라고 하고 예를 들었잖아. 했던 거고 그 3번, 4번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그 정도는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잘난 척하고 한번 해봅니다. 그요. 자, 요래 대해서 요렇게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병이 있고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는 거야. 채무자 있고 물상보증인데 여기에 공동으로 잡히고 또 채무자는 다른 놈에게 또 잡히고 물상보증은 또 다른 놈에게 각자 이거는 공동으로 말고 잡혔을 때 20회당이 되면 요걸 먼저 경매한 거야. 여기서 다 받아갑니다. 그럴 때 요 채무자 후순위자가 요렇게 물상보증에서 여기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야. 그게 3번이야. 반대로 여기 먼저 되면 요렇게는 간다는 거야. 물상대위가 없던 걸로 해 그냐구만. 그게 3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당권을 딱 맞추면 돼요. 몇 개 밑에 뒤에 거 이제 몇 개 해볼까요? 요 금액 계산은 다음에 문법 시간에 하고 자 넘겨봐요. 저 214페이지 봐요. 그 중간에 369조 조문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청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렇죠. 저당권이 성립하면 성립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돼 있잖아. 그걸 이제 부정성의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성립하면 성립하고 소멸하면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봅니다. 갑은 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잘라봐. 여기까지 읽고 누가 채무자 채권자를 찾아야 돼. 갑은 올로부터 돈을 차용이 빌린다는 거야. 그럼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적고 그 채무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부동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을 설정했네. 그래서 갑이 아까 채무자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자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상보증이 없어. 채무자가 저당 설정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가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자 채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설정해 준 경우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한 여기 키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그 말은 빌린 차용한 돈을 갚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직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됐다. 여기까지 을 명의 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줄 거. 그래도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야 유효야 그걸 판별해야 돼. 무효라고 적어. 다시 돈은 이미 갚았지. 그런데 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서 안 했어. 안 했지. 안 하면 그 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부 때문에 나오잖아. 그 등기를 무슨 등기라 불러? 무효 등기,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병에게 갑에 대한 저당권 물태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특별한 경우는 저당권을 부과합니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네, 부종성에 의해서 뭐가 소멸하면 아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소멸. 그렇기 때문에 그 저당설정등기는 무효등기라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봐요. 갑은 채무자 을소유의 부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여기까지 잘라봐. 그럼 갑은 을 소유니까 갑이 채권자 저당권자네? 네. 맞아요? 갑은 채권자고 저당권자가 되고 채무자 을이고 을이 저당 설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갑의 저당권을 소유에 영향을 맞아요. 자, 줄 거. 갑과 을 사이에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 그 성립시킨 계약이 뭐야? 그게 피담보 채권이야. 그럼 피담보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도 무효가 돼야지. 그럼 저당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향을 준다가 돼야 되겠지. 받는다 이렇게 하든지. 자, 4번도 읽어봐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 줄 것이고 피담보 채권 줄 거. 이거 있지 않나? 봐요. 아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읽어봐요. 채무자의 결대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거기 아까 1번에서 했잖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 소멸 대표 순서가 변제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돈 갚는 거야. 변제하면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아직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은 무슨 등기라고? 무효 등기다. 무슨 등기? 무효 등기. 자, 215페이지의 마지막 2번 읽어봐요. 채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의 용도를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을 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7번 봐요. 자, 을이 전세권자야. 갑이 그럼 전세권 설정자겠지. 갑이 주인이고 을이 세입자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전세권 가지고 병에게 뭐 했어? 저당을 설정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뭘 한다고? 전세권을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그럴 때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행사하면 안 돼. 소멸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한다?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주인에게 뭐 받아?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여기에 저당권이 행사되어야 돼. 다시 전세권 가지고 저당을 했을 때 전세권이 끝나면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 행사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세권 끝나면 전세권자가 주인에게 뭐 받아? 전세금 반환받잖아. 거기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오래 뭐 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다. 자, 꼭 기억하시고 3번 읽어봐요. 설정된 물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재결상에 수용의 개시까지 않았더라도 갑의 저당권 아닙니다. 뭐 해야 돼? 지금이나 공탁돼야 돼. 상금이. 그래 뭐가 된다? 저당권 소멸. 아까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소멸한댔잖아. 그러면 국가가 소용해 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이나
공탁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 저당권자를 어떻게 하면 돼서 저당권이 물상대위 하면 되잖아. 물상대위 어디에?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야 물상대위 하는 거야. 수용이 되면 다른 권리는 없어진다 해도 다시 수용이 되면 그 위에 있던 권리들이 뭐가 돼? 없어져. 저당권도 죽을 판이야. 근데 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죽었잖아. 그냥 수용되는 바람에. 그럼 저당권자가 갈 수 있는 게 뭐라고?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간다 했잖아. 그 보상금 보험금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급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했잖아. 아까 했던 거와 연결되는 거야. 자, 216페이지 마지막 3번 봐요.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어야 당해 부동산에 있던 저당권이 뭐하고 소멸하고 대신 지급되는 공탁금에 보상금에 저당권이 만다 존속한다. 그게 아까 뭐라고? 물상대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하든지 해야 돼. 그건 제3자가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당권은 죽습니다. 수용이 되면.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약법. 오늘 여러분 이 저당권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판례만 다 알아도 저당권 재미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할 게. 오늘 수업한 내용만 다 알아도 저당권 공부할 게 별로 없대도.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